안녕하세요. 책공화국 시민 여러분. 오늘은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법칙의 저자인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부대표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창업을 할 때 투자자로서 봤을 때 한국의 창업가들이 창업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이게 네. 조언을 해주신다면. 제가 책에서 다뤘던 거 중심으로 한 두세 가지만 일단 여기서는 말씀드리고 싶은데, 한국에서는 엑시시라 그러잖아요. 저희가 투자를 했으면 저희는 펀드라는 곳에서 돈을 가져와서 투자를 한 거고, 그 펀드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뭐 8년 길면 10년 정도인데,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이상 성과가 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,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저희는 이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. 근데 이 주식을 팔 수 있는 걸 저희가 엑시시라고 부르는데,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한국은 이게 보통은 상장을 하면서 또는 상장할 것이 유망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이 또 다른 펀드를 만들면 8년 합하면 16년이니까 당장 상장은 안 했지만 이건 좀 더 있으면 상장할 거니까 내가 지금 이 주식 사줄게.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주식을 팔 수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. 그게 이제 아닌 경우라면 되게 M&A 같은 것들인데, 한국은 M&A가 그렇게 활발한 나라는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대한 투자의 어떤 가치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은 상장 시장의 특징이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. 이 특징이 안 맞으면 저희는 이 주식을 못 판다는 이야기니까. 특징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건데, 그것에서 보셔야 되는 건 1번 업종마다 다른데, 저는 일단 헬스케어를 보는 사람이니까 우리 업종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상장을 하면은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을까. 우리는 뭐 플랫폼이라서 다르고 뭐 신기술이라 다 말씀하시지만, 본인이 주식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엔비디아쯤 되지 않으면 그렇게 큰 고민 안 하거든요. 너는 의료기기인 거지. 내가 의료기기에서 조금 달라봤자 그놈이거든요. 한국에서 의료기기 업종이 시가총액이 각 회사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보면 한 2, 3천억 원 사이예요. 네, 1,000억 안 되는 회사들도 많고요. 그럼 저희가 아주 특출나지 않으면 일단 2, 3천억을 보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. 네, 현실적으로 2, 3천억 되는 거를 생각하고 해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날 어. 거다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장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거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분들이 물론 뭐 매출이 잘 나냐, 성장하냐, 여러 가지를 따지시는데, 지금 초기 투자 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, 지금 따질 수 있는 건 뭐냐면은, 그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에요. 최대 주주, 대표님이시겠죠. 보통은 한 25% 또는 30% 이상은 되어야 안정적이라고 봐요. 상장하는 시점에. 이거보다 너무 적어버리면 뭐 경영권 공격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대표님이 너무 지분이 적으면 쉽게 팔고 나가버리면 개미들만 이 주식을 떠안고 황당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장 심사하실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개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, 일반 주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중요한 기준인데, 그거를 한국에서는 대주주의 지분율을 가지고 따지거든요. 내가 상장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, 내가 진짜 오만 거 다 거쳐서 운이 좋은 회사가 돼야 2, 3천억 정도의 가치로, 헬스케어 기준으로, 또 헬스케어 창업자가 아니시라면 본인 업종의 회사들을 평균을 보시면 될 거고요. 그때 중요한 건 창업자시라면 나의 지분 가치가 적어도 25%, 한 30% 이상은 나와야 된다. 첫 번째, 만약에 2, 3천억으로 상장해야 되는 회사인데, 지금 만약에 첫 투자를 저를 찾아오셨어요. 근데 우리는 너무 훌륭한 회사니까 우리 회사 가치 500억 해줘. 그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? 못 받겠죠. 못 받죠. 네, 좀 이따 잘 돼도 2, 3천억 될 회사고 앞으로 8년이 걸릴 건데 지금 500억에 투자를 해버리면 저는 돈을 못 벌죠. 저희 회사는요. 그러면 그 얘기는 현실적으로 가치를 많이 낮추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. 만약에 우리 업종은 평균 1조야. 그럼 얘기가 다르죠. 500억 해도, 200, 2, 300억 해도 500억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, 우리는 잘 돼도 2, 3천억. 그것도 운빨 터져서 죽고 살아남은 놈이 그나마 2, 3천억 하는 업종이라면, 액수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은, 그거보다 훨씬 낮은 밸류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죠.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. 저희 입장은 적어도 그런 거예요. 싫으시면 안 받으실 수 있는데,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상장하는 시점에 있어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. 그게 25에서 30%를 맞춰야 되는데, 근데 한 번 투자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적어도 4번, 5번, 6번 받으실 거고, 그때마다 대표님의 지분은 희석이 되겠죠. 희석이 된다는 말은 저희가 투자를 했으면은 지분율이 줄어들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잖아요. 그럼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면, 만약에 한 번 투자할 때마다 내 지분을 내주고 난 돈을 받은 거니까, 한 번 투자할 때마다 20%씩 지분을 내줬다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럼 80%로 시작했고, 한 번 투자받은 80%, 두 번 64%, 세 번만 투자받아 벌써 50%예요. 그 다음에 40%, 30%가 되거든요. 그럼 5번 투자받으면 80%씩, 20%씩 희석이 돼서 5번 투자받으면 딱 그 30%가 돼버리는 거예요. 더 이상은 안 되네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, 이거를 그러면 최대한 덜 하려는 방법을 위해서 대표는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은, 처음 투자받을 때 대표님 지분이 최대한 높아야 되겠죠. 이게 만약에 처음 투자 받았는데 한 60, 70%밖에 대표님이 지분이 없어.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서너 번 받고 나면 그냥
예, 금방 문제가 생기겠죠. 예를 들어서 물론 100%는 힘들 거예요. 보통 공동 창업자가 계시니까. 근데 저희가 권해드리는 건 낮아도 80%. 그래도 이상적으로 90% 정도, 100%도 일부 있긴 있으신데 어쨌든 80, 90%는 만들어 놓으셔야 상장할 때 문제가 안 생긴다. 저희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면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조금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보시는 분들, 뭐 돈 넣었으니까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엔젤 투자만 받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엔젤들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. 이런 얘기 안 해줄 거거든요. 그래서 신나는 받았는데 한 2번 투자 받고 나서 이제 드디어 기관 투자자에게 왔어. 그랬더니 구조가 n분의 1인 거야. 이러면 그 이유만으로도 투자가 못 이루어져요.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일본의 그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4억씨가 직원들 100억씩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네. 지분이 나눠진 거예요? 그거는 아마 제가 얼핏 봤을 때 걔네는 그 사모펀드가 갖고 있던 회사잖아요. 사모펀드도 스톡옵션 같은 거예요.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나눠준 거죠. 근데 회사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0.1%, 아주 0.1%만 작은 받아도 그게 100억이 될 100억이 거예요. 되는, 그래서 네, 그게 뭐 1%, 2%를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. 뭐 삼성전자랑 마찬가지. 삼성전자 지금이 1 트릴리언 달러를 넘었으니까 삼성전자 지분을 0.1% 갖고 있어 엄청난 부자잖아요. 아, 네. 0.01%라도 아마 꽤 부자일 텐데 그런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스타트업은 뭐 한 방에 그렇게까지는 잘 못 가니까 그러려면 뭐 삼성전자도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몇십 년이 걸린 거니까 예를 들면 운 좋아서 상장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 지나면 보통 파시잖아요. 아, 네.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큰 회사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100억씩은 좀 쉽지 않은 거죠.